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모사사우루스 레스큐보트 세트를 준비해봤어요. 또 다른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영화 속 탈 것을 피규어로 수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냥 지나칠 순 없죠. 게다가 이번에도 차량을 사면 구성품을 끼워주는 느낌, 함께 포함된 구성품들이 주인공 같지는 않고 서브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네요. 게다가 메인 제품이라 생각하는 보트 역시 마테라, 즉 영화 그대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플레이 용도의 무언가가 덕지덕지 추가된 모습. 완구적인 측면은 좋겠지만 저는 항상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도 새롭게 발매된 주라기 월드 리버스 피규어 세트니까 일단 구석구석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모사사우루스 레스큐 보트 세트는 골판지 박스에 담겼다는 사실은 여느 마텔 제품과 다르진 않습니다. 구성품 대부분이 개방된 상태로 포장됐기 때문에 손때 타는 형태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배경지는 모사사우루스와 보트가 어울리는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정말 다행인데, 우측 상단에 매치박스 로고가 추가됐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앞쪽에 이번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보트를 실제로 물에 넣었을 때도 뜨긴 뜨나 보네요. 이건 좀 신기하다. 박스 뒷면에는 모든 구성품을 한자리에 플레이 기믹까지 표현한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두 개의 구성이 아니라 여기저기 플레이 용도의 기믹이 첨가됐다는 사실이 혜자스럽다 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영화와는 모사사우루스의 비율이 보트보다 작게 나와서 포획 기능도 재현할 수가 있겠네요. 박스 포장에서 대부분의 구성품이 이미 개방된 상태로 마무리됐기에 이렇게 개봉을 해도 크게 달라 보이거나 우와 하는 그런 느낌은 없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세트에서 가장 마음에 든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의외로 모사사우루스 피규어의 크기. 이전 주라기 월드 라인업에서 단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크기로 발매됐다는 것. 일단 이거 하나만으로 저는 이번 세트의 점수를 높게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탈 건 역시 지프나 트럭이 아니라 마텔로서는 귀한 보트라는 사실 역시 이번 세트가 조금 특별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리뷰 순서는 모사사우루스, 보트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공룡을 먼저 보고 싶잖아요.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전시하기도 용이한 사이즈로 발매된 리버스 모사사우루스 피규어. 조형 자체는 조금 싼마이 느낌이 나지만 전체적인 마감도는 리테일 값어치 하는 수준. 게다가 영화 속에 등장했던 개체의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하려 한 것 같네요. 이렇게 대충 봐도 이곳저곳 다른 색상의 무늬가 적용됐다는 점도 나름 오 했던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모사사우루스의 머리. 굉장히 싼마이 느낌 나는 마무리, 머리 조형이나 입가 주변의 주름 표현, 자연스러운 도색이 적용됐다는 사실은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디테일 마무리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모사의 눈은 노란색으로, 동공은 검정색으로 표현됐네요. 아래턱, 오프화이트 색상으로 몸통 윗부분과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너무 좋지만 역시나 아쉬운 부분은 디테일 마감 정도. 별다른 피부 질감 표현은 없고 그냥 턱 부분이다 라는 정도고요.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유격이 존재하는 부분 역시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아래턱은 관절이 있기 때문에 가동이 가능하지만 액션 기능으로 인해 고정은 불가능하네요. 이빨 역시 사실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별개의 파츠로 심겨지지도 않았고 머리 조형 자체 통짜로 조형이 된 데다가 날카로움도 전혀 없고 그냥 이빨 부분이네 하는 정도에다가 도색만 입혀진 마무리예요. 개인적으로는 위턱에 난 이빨보다는 그래도 아래턱의 이빨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혓바닥 역시 조형 완료, 질감 표현도 조금 첨가 완료, 유광 코팅도 완료. 하지만 마무리는 딱 거기까지만. 위립 천장 도색도 생략된 모습이고 모사사우루스 특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위립 천장에 나 있는 이빨 조형 역시 없습니다. 모사사우루스는 목과 몸통의 경계가 분명하진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얼굴과 몸통이 시작되는 곳, 이 사이, 작은 공간이지만 해당 부분은 메인 바디 컬러인 초록색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역시나 별다른 피부 질감 표현은 없습니다. 그리고 몸통에서부터는 두 가지 색의 패턴 형식 무늬가 새겨졌고 등 위에는 크기가 큰 돌기들이 여기저기 솟아나는데요. 색이 무려 2개나 사용됐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구획이 나눠지는 형태보다는 베이스로 한 색, 그 위로 다른 색이 덧입혀지는 방식이었다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몸통의 중간 부분, 얼굴과 목보다는 피부 질감 표현이 좀 더 선명한 느낌, 지느러미 부분에는 자연스러운 주름까지 적용됐네요. 그리고 몸통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면 아래턱과 동일한 색상의 백가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해당 파츠가 별개의 파츠로 심겨졌다는 점. 피부 비늘이라기보다는 주름 표현들로만 마무리된 영화 속 개체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네요.
4개의 지느러미 역시 큰 특징이나 특별한 부분은 없겠습니다. 앞쪽 지느러미는 크기가 조금 크고 뒤쪽은 조금 작다는 점, 대신 앞과 뒤 지느러미 형태 자체는 다른 모습이네요. 앞쪽 지느러미만 확대해서 보더라도 별거 없어 보이죠? 그리고 뒤쪽도 동일합니다. 귀찮아서 별거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없습니다. 대신에 앞뒤 지느러미는 모두 부드러운 재질로 제작 완료. 마지막으로 살펴볼 모사사우루스의 꼬리. 길이나 비율은 제품 전체에 걸맞는 수준, 디테일 역시 그리 섬세하진 않고 평범한 수준인데요. 얼굴과 몸통 사이에 일부 존재했었던 초록색의 메인 바디 컬러, 몸통의 끝부분인 갈색 무늬와 초록색, 꼬리로 가면서 자연스러운 색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샌드위치 형태로 동일한 도색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꼬리는 부드러운 재질로 제작되어 구부릴 수도 있네요. 모사사우루스의 관절 역시 매우 간단한 수준인데요. 가장 먼저 가동은 가능하지만 별도로 고정은 불가능한 액션 기믹과 연동된 아래턱부터 지느러미는 모두 개별적으로 회전시킬 수가 있고 재질 자체가 부드러워서 추가 관절까지는 아니지만 관절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듯. 마지막으로 꼬리는 움직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대신에 꼬리 역시 부드러운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구부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크기의 모사사우루스 피규어는 최초 같은데 여기에 액션 기믹도 추가해준 마텔이 뭔가 대견한 것 같네요. 액션 기믹은 모사사우루스의 몸통 끝부분, 등 위에 놓인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작동시킬 수가 있는데요. 눌렀을 때 그렇게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아래턱이 열렸다 닫혔다. 턱에 관절은 있지만 고정이 안 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이번 세트의 메인 구성품.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영화 속에서 주인공 일행이 타고 다녔던 보트를 오마주한 것 같은 보트. 일단 전체적인 외형은 영화 속에 나왔던 것과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하려고는 했지만 역시나 어느 정도 느낌만 흉내낸 것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형태나 위장 도색 느낌 정도만 비슷하고 나머지는 마텔의 상상력이 많이 가미됐답니다. 보트 옆쪽에 놓인 위장무늬, 정직하게 검정색, 회색, 빨간색 등 줄무늬 구획이 나눠졌는데요. 그리고 앞쪽에는 길게 난 손톱 자국 같은 것도 보이네요. 반대편 역시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손톱 자국이 놓인 건 역시 똑같네요. 손톱 자국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보트를 표현한 방식이 같다는 뜻이에요. 이번 구성품에 포함된 보트는 내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지만 내부를 표현하려 한 방식 정말 독특합니다. 조종석의 옆면, 전면부, 원래는 유리창이 있어야 할 부위에 스티커가 부착이 되는데요. 그 스티커가 내부 조종석을 표현한 모습, 심지어 사람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는 마텔답지만 신박한 표현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부분마다 표현된 내부 모습이나 사람들도 모두 다른 것이 확인 가능한데 스티커의 위치가 조금 삐뚤하다는 어색한 점만 제외한다면 이런 표현 방법도 그리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조종실 옆부분에는 출입문도 조형이 됐고 그 옆으로도 역시 구조물과 튜브도 놓였는데 튜브는 도색까지 완료. 이 부분에도 공룡의 손톱 자국이 놓였네요. 보트인 것을 고려했을 때, 영화 장면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스피노사우루스의 흔적이겠죠. 그리고 조종실 바로 위에는 던킨과 니나가 서있던 막루 부분도 재현이 됐답니다. 나름의 형태나 디테일을 잡아준 것은 좋지만 높이나 전체적인 비율은 굉장히 캐릭터화된 모습. 그리고 가장 위에는 마텔 차량의 종특, 미사일 발사대가 놓였어요. 보트의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검정색으로 도색됐기 때문에 일단 눈에 굉장히 잘 띕니다. 근데 발사대의 가동 범위 꽤나 자유롭고 좋네요. 발사대에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 형태가 다른 미사일이나 그물같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형태 한 개로만 여러 개가 포함됐습니다. 발사를 위해서는 미사일을 발사대의 홈에 맞춰 끼워주시고 발사대 위에 주황색 버튼을 누르면 미사일 발사. 이보다 쉽고 간단할 순 없겠네요. 대신 발사하고 미사일 안 잃어버리게 조심,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마세요. 배의 갑판 부분에 놓인 검정색의 특이한 구조물. 해당 부분은 원래 영화 속 보트에는 포함되지 않은 구조물이랍니다. 플레이 요소를 높이기 위해 추가된 마텔의 노력인데 구명정을 토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명정은 어디 갔냐고요? 여기 있죠. 굉장히 눈부신 오렌지 색상으로 망망대에 떠 있어도 눈에 띌 것 같은 색으로 표현됐는데요. 디테일 표현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특히나 구명정 옆부분과 밑부분, 그나마 위쪽과 안쪽을 표현한 것과는 반대로 그냥 아무런 디테일이 첨가되지 않은 플라스틱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올라가는 구성품은 휴먼 피규어가 아니라 매치박스 주라기 월드 차량,
왠지 이번 구성품 중에서는 가장 디테일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일단 차량은 지프로 보이고요. 곳곳에 주라기 로고, 추가 도색과 같은 하이라이트적인 요소들도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어째 크기는 가장 작은데 지붕 위에 놓인 짐들 같은 부분까지 디테일은 어찌 매치박스 자동차가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마텔님? 당연 매치박스 자동차의 가동은 굉장히 부드럽고 바퀴 잘 굴러갑니다. 구명정 액션 기믹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갑판 부분의 검정색 구조물을 살짝 들어주면 끝! 자연스럽게 슬라이딩하는 모습입니다. 보트의 아랫부분, 오호라 이거 왜 이렇게 잘 만들어줬대? 보통 각종 선박 아래 붙은 갑각류를 표현한 마텔의 섬세함, 이런 부분은 또 쓸데없이 잘 챙겨줬네요. 그리고 보트 한켠에서 확인 가능했던 손톱 자국, 아랫부분까지 이어졌는데 이야 이거 꽤나 보트의 데미지가 컸겠는걸요? 보트의 전면이나 뒤쪽의 양옆으로는 조그만 바퀴가 달린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마텔도 눈치는 있어서 해당 바퀴는 크게 만들지 않아서 다행. 이 바퀴들 덕분에 꼭 물 위에 놓지 않더라도 바닥에서 굴려도 잘 움직이네요. 안정감 있게 부드럽게 잘 작동합니다. 보트의 후면 부분, 나름 복잡한 느낌을 주려 한 것 같은 흔적이 보이는 마무리예요. 가운데 주황색 부분은 크레인이라는 걸 알겠는데 근데 옆에 세워진 이 두 개의 구조물은 뭐대?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거 별거 맞습니다. 마텔의 미사일 발사대에 착용하는 미사일, 여분의 미사일이건 한 개의 미사일이건 항상 따로 보관할 곳이 없어서 자동차 트렁크나 별도로 고정 없이 보관을 하고 있는 편이었는데요. 이번에 포함된 보트의 해당 구조물은 이렇게 미사일을 거치시키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이 부분 꽤나 마음에 드네요. 크레인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위치했고 한 구조물당 2개의 미사일을 수납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레인, 모사사우루스를 포획하기 위한 구조물인데 느낌 자체는 그냥 교육용 장난감으로 만들어진 중장비 기계 장난감 수준? 색깔도 미사일과 동일한 주황색으로 우선 눈에 굉장히 잘 띕니다. 멀리서도 엄청 잘 보일 듯 하네요. 그런 크레인의 끝으로 가다 보면 구조물의 형태는 변화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은 크게 변하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모사사우루스를 잡을 수 있는 부분, 해당 부분은 이렇게 집게처럼 열고 닫을 수가 있네요. 크레인 역시 미사일 발사대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까지는 아니고 위아래로 약간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양옆으로 회전시킬 수도 있답니다. 모사사우루스 구조 보트 세트는 굉장히 독특한 비율로 발매됐기 때문에 기존에 발매됐었던 마텔 제품과 비교를 하기가 정말 애매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마텔 휴먼 피규어를 가져다 놨을 때 보트와 휴먼 피규어 간의 비율이 엉망인 것 보이죠? 어택백 벨로시랩터 제품과 뒀을 때도 비율은 엉망이죠. 이번 세트는 기존에 발매되던 제품들과 비율을 고려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약간 마텔의 보너스 발매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12인치 베이직 스피너와 뒀을 때도 여전히 비율은 엉망. 진짜 사이즈 비교는 포기해야겠네요. 이번 제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발매 가격을 고려했을 때 나쁘지 않은 구성품을 가진 모사사우루스 구조보트 세트. 제품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봤을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의 디테일 마감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제품은 디스플레이 용도로 다른 리버스 라인업 제품들과 함께 뒀을 때 나름 멋진 연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화 속에 등장했던 단순한 보트 그대로 발매하지 않고 각종 플레이 기믹을 추가해준 부분 역시 칭찬을 하겠고요. 저는 특히나 유리창 부분의 스티커 디테일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을 정도로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사사우루스 구조보트 세트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을까요? 댓글창에 한마디씩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